안녕하세요, 한사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너무 화나는 일이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참 사업하면서 화나는 일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일하는 대표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스트레스는 내 친구야. 나랑 계속 같이 가야 돼. 참 그런 멘탈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스트레스는 내 친구다 라는 표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사업하다 보면은 이제 독특한 캐릭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계약직 임원들이 있어요. 계약직 임원. 예를 들면 큰 회사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에이전트들을 이제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 이제 한 명 꽂아 놓는 거예요. 한 명 꽂아 놓고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는 게 사실 실적입니다. 실적. 딴 거 없어요. 실적으로밖에 어필할 게 없어서 실적에 모든 걸 건 사람들입니다. 이 에이전트들은.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 해내면 이제 계약직이 아니라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아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아주 바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번은 에이전트 분들을 이제 쭉 만나보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좀 미숙해요. 미숙하다는 게 좀 이 딜레마이기도 한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 권한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실적 만드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실적을 포기하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못해요.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적은 아닌데 이 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이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 관심 없어요. 애초에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인데 어찌 보면 사장이에요. 점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프랜차이즈 점장. 그런데 권한이 없어요. 그냥 팔기만 해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본인들도 알고 본인들도 그런 역량이 없다는 걸 알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이 에이전트들이 이제 본인의 그런 한계를 알고,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런 이제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 뭐 하는 게 뻔하지,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에이전트로서 본인의 상황이나 그런 걸 상대방도 뻔히 아니까 서로 그 조건에서 이제 좋은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사장인 척을 합니다. 대표인 척. 그러니까 마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제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에이전트로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에이전트로 보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모두 다 알죠. 저 사람 에이전트는 뭐 곧 있으면 잘리겠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워낙 미숙하다 보니까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말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말실수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데 사실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가면은 싸우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이해해야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다.
제가 또 오늘 뭐 이런 경험도 했어요. 이제 제가 돈을 주고 사용하던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측에서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거기 막내 직원이.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제가 그 실수를 바로잡는 걸 도와줘야 됐어요. 그러면 저는 돈을 내고 거기서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그럼 저는 그 문제를 알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의 실수까지, 심지어 제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의 실수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좀 굉장히 언짢았던 거는 그냥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냥 해달라, 그냥 도와달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죄송하다,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제 뭐 어떠한 부분은 뭐 보상을 해드리겠다 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에서 논리인데, 비즈니스에서 그냥 사과는 없습니다. 그냥 사과는 의미 없는 사과고 당연히 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보상 없는 사과는 비즈니스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해달라, 죄송하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상을 바라진 않았지만은 애티튜드의 문제여서 애티튜드의 문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전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심지어 난 돈을 주고서 썼는데 문제를 생긴 걸 내가 왜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줘야 되냐. 그리고 이거를 내가 하게 되면은 지금 너무나도 바쁜데 이 바쁜 와중에 지금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면은 좋게 몇 시간을 또 써야 될 수도 있다. 그럼 당연히 보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뭐 좀 향후에라도 어떻게 좀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그냥 해달라는 게 어딨냐. 상식적으로 뭐 윗선에선 이런 거 교육 안 해주냐 하니까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드물기도 하고 뭐 매뉴얼도 안 돼 있고 뭐 온갖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해는 했어요. 그냥 말단 직원이 실수한 거니까 그냥 내가 눈 감아주면은 오케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 그 회사에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근데 그 단톡방에 이제 그 말단 직원 분하고 좀 시니어가 있습니다. 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급이 있는 사람이 사실 몇 달 전에 그 방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저한테 자기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시만 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그 감시도 잘 안 합니다. 그냥 단톡방 보시면 이제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숫자가 줄어들지 않아요. 몇 달 동안. 그러다 가끔 이제 줄어드는데 뭐 그때야 뭐 보통 사고 터졌을 때죠. 뭐 그것도 뭐 저희 쪽 사고가 아니라 그쪽에서 실수했을 텐데.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일도 겪고서 아니 그럼 여기는 뭐 도대체 선임들은 뭐 하는 거냐. 선임이 그럼 대신 먼저 사과를 하던지 대신 사과를 하던지, 그냥 실수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은 저희 회사는 저희 직원이 잘못한다고 해도 그건 직원이 잘못한 거고 그거랑 별개로 대표자가 사과하거든요. 아니면 뭐 그런 일은 없지만 뭐 대표자가 불제한 상황이면 거기 위에 선에 뭐 팀장이 사과를 하든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업 간 비즈니스에서 말단 직원이 실수했다고 말단 직원만 딱 연락하고서 그 뭐 보상도 없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사실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너무나도 바쁜 상황이어가지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데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분노 표출을 많이 안 합니다. 거의 한 1년에 우리 뭐 샷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샷건 빵빵 치는 거, 샷건 치는 게 거의 없었는데 1년에 보통 한 2번 하는 것 같아요.
반기에 한 번씩. 근데 이미 최근에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았습니다. 정말로 화가 너무너무 끌어올랐다가 참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해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비즈니스 엉망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엉망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매너를 안 지켜요. 그리고 본인들 세계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여러분들이 그쪽 이제 좀 24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4시간 일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광고 쪽입니다. 광고 쪽이랑 일을 하면은 이상하리만치 저도 24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개발사는 24시간 일 안 합니다. 개발사는 아무것도 24시간 일을 안 해요. 철야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뭐 가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마감을 못 맞췄을 때나 그럴 때 짧게 하는 거지. 광고는 뭐 매일매일 마감이다 보니까 뭐 이해는 하지만, 근데 이제 본인들 그거에 맞춰서 우리들도 그걸 따라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게 이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 계약서에서 오버되는 걸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컨벤션하게 그런 걸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인더스트리에서 있는 그런 비즈니스 문법들을 자꾸 다른 곳에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해당 그 업체는 전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일을 잘 진행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그런 템포로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찾을 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 좋은 형태의 비즈니스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의 그런 기업 문화나 아니면 그 비즈니스 섹터에서 그 통용되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서 자신들만의 그것을 하는 거는 저는 매우 뒤떨어지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조금만 더 비즈니스를 정교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직원을 교육하거나, 그리고 대표자 본인이 좀 꼼꼼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통 뭐 9 to 6로 근무하는 곳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율 출근제가 있는 곳인지, 아니면 뭐 완전히 24시간 돌아가는 곳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은 상대방 기업을 좀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좋은 거래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해 보시면요, 아마 대부분이 엉망이라 그냥 평타만 쳐도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중간만 가도. 근데 대부분 중간을 안 지킵니다. 중간을 안 지키고, 기본적인 거 안 지키고, 뭐 그렇죠. 그래도 화가 났다가 영상을 찍으니까 화가 싹 사라지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영상 보시면서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